역함수 276페이지 합성함수 했죠. 역함수. 뒤쪽에 저번 시간에 합성함수 했던 거, 합성함수의 그래프에 관한 내용, 요거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 조금 어려웠었죠?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렇지? 네. 그래서 한 번 더 복습을 합시다. 자, 이렇게 생겼어. 지도대표 그래프가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본 거야. G.F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니? 항상 합성함수는 뒤에 있는 함수가 먼저 일어난 거죠? fx가 먼저 일어난 거야. fx가 G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때는 언제나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x, 여기는 fx, 여기는 G.F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합성함수 값을 구할 때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미적분을 들어가게 되면 또 이제 극한이라는 걸 배워요. 그럼 또 합성함수 극한값이 또 나옵니다. 언제나 나와요, 언제나. 그때 또 써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합성함수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x, fx가 지안으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자, 그럼 이제 fx가 뭐야? 구간함수죠? 그렇죠? 구간함수. 구간이 몇 개로? 세 개로 나눠져 있죠? 한 개, 두 개, 세 개. 그렇죠? 이거는 그래프가 이제 끝까지 안 그려졌는데,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지? 0에서 2까지. 됐죠? 그럼 이제 x를 갖다가 구간을 세 개로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x가 0에서 어디까지? 0에서 2분의 1까지. 또 하나 2분의 1에서 어디까지? 1까지. 또 하나 1에서 2까지. 이렇게 주면 되죠? 음. 이렇게 주면 여러분이 보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쉬워요. 자, 0에서 2분의 1까지, 0에서 2분의 1까지 x가 변하면 y는 0에서 2까지 변하죠? 그렇죠? 그럼 y는 0에서 2까지 변하는구나. 이렇게. 2분의 1에서 2까지 x가 변하면 y는 2에서 0으로 내려가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2에서 0으로 내려간다. 1에서 2까지 변하면 y는 0 하나죠? 그냥 함수값이죠? 그래서 0이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여기 있는 이 fx가 gx에서는 x가 되는 거지? 그렇죠? 이걸 다시 쓰면 g의 fx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fx가 지함수에서는 x가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랬을 때 내가 그리고 싶은 그래프는 뭐야? g도 f니까 요거에다가 하나를 더 옆에다가 똑같이 그려줍시다. 그래서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고, 세 칸, 1, 2, 이렇게 되겠네. 가운데가 2분의 1, 이렇게 되죠? 음, 음, 이렇게. 괜찮지? 자, 우리는 이제 구간을 0에서 2분의 1까지, 그 다음에 2분의 1에서 1까지, 그 다음에 1에서 2까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그릴 거야. 그렇죠? 요게 뭐냐면 G도 F의 그래프입니다. 요게. 자, 이제 여기 있는 fx가 여기 지함수에서는 x로 들어가는 거야. 0에서 2까지야. 0에서 2까지. fx가 0에서 2까지면 0에서 이 지함수에서 x가 0에서 2까지. 여기 있는 x가 0에서 2까지 변하는 거야. 0에서 2까지 이렇게 변하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은 언제나 작은 거에서 큰 거로 변할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캔하는 거잖아요. 이 그림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캔한 거를 똑같이 집어넣는 거잖아, 여기다가. 그러니까 똑같이 집어넣으면 돼. 요렇게 스캔한 그림을 요 안에 들어가면 되는구나. 0에서 2분의 1 사이에.
요 안에 0하고 2분의 사이 안에 0에서 2까지의 그림이 축소해서 들어가는 거야. 괜찮아? 이해되지? 그러면 자 이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0에서 2분의 사이에 들어가니까 여기 반만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이게 이거지? 이렇게 되니까 요게 이렇게 내려와야 되겠지? 괜찮니? y가 0에서 2까지. 이게 x로 들어가는 거구나. 그럼 x가 0에서 2까지 변한 요 그림이 0에서 2분의 사이 안에 축소해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만하죠? 자, 두 번째 그림. 자, 이번에는 2에서 0까지지. 그죠? 여러분 이제 항상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큰 거에서 작은 거일 때야. 2분의 1에서 1까지, 2분의 1에서 1까지 이 두 번째 칸 안에는 2에서 0까지 그림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2에서 0이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스캔하는 거야. 그렇죠? x가 2에서 0까지니까 이렇게 스캔한 거잖아. 그렇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스캔한 그림이 2분의 1에서 1까지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칭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대칭으로. 다시 말해서 2에서 0까지 이렇게 스캔한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해가죠? 그럼 이제 여러분은 머릿속에 이거를 대칭을 그려. 대칭을 그리면 대칭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요 그림이 들어가요. 대칭으로 생긴 그림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편하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은 요렇게 생긴 그림이 요 안에 들어가는구나. 그럼 요것도 반이겠죠? 반 잘라서 요렇게 들어가겠지. 괜찮니? 이해되죠? 요렇게 되고. 자, 세 번째, 1에서 2까지. 여기서 1에서 2까지죠? 이건 0이야, 0. 그쵸? y가 0이야. y가 0이니까, 여기 0일 때는 얼마야? 2지. 0일 때 함수값이 2잖아. 여기는 2잖아, 2. 그쵸? 그러니까 이제 2가 계속해서 연장해서 들어가는 거지. 1에서 2 사이에는 2가 들어가. 어떻게 하는 건지 이해가지? 그렇지?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한번 그려주세요. 실제로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어, 지금 이거는 선생님이 한 거잖아. 그치? 여러분도 선생님이 했던 거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배수식으로 하려면 너무 복잡해요. 이게 구간이 세개죠 이건 구간이 두개니까 저 세개가 각각에 들어가면 구간이 6개가 됩니다. 그럼 6개 구간에 따라서 그래프를 다 그려줘야 되는 거야. 복잡하지, 그쵸?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5개. 여기 5개가 되겠네. 그치? 똑같은 게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돼. 근데 학교 선생님 같은 곳에 저런 식으로 나와도 학교 선생님 같은 곳에 저런 문제가 나와도 저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도 돼. 선생님 뭐 굳이 구간을 나눠서 다 쓰세요. 그렇게 안 한 이상은 그렇게 내리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거기 수능에서도 이 합성함수 그래프는 자주 나왔는데, 수능에서 나올 때 합성함수 그래프를 구간에 따라서 다 그리세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 교점이 몇 개니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주어졌잖아. 그럼 이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지도 래프가 여기 x라고 합시다. 지도 래프의 x는 x야. 그럴 때 교점이 몇 개니 이렇게 물어봐. 교점이 몇 개니. 그럼 이거 교점 y는 x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치? 그럼 교점은 한 개, 두 개, 세 개잖아.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y는 x와 교점이 몇 개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몇 개인지 해주는 거. 문제는 그렇게 나와. 이해되지? 응. 오케이. 자, 합성함수. 이제 역함수를 들어가겠습니다. 역함수. 자, 역함수를 먼저 정리를 하면, 역함수. 역함수는 크게 둘, 셋, 넷, 네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언제나 역함수가 나오면 네 가지를 정리해 줘야 돼. 머릿속에 네 가지가 딱딱딱딱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든 이 네 가지를 이용해서 푸세요. 이렇게 나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역함수의 존재성이야.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제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합성함수, 역함수는 어떤 함수에서든 도입되는 거야. 어떤 함수에서든. 어떤 함수에서든 합성함수, 역함수는 항상 낼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함수에서든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2학년 때, 대수하고 미적분을 배우게 되면 또 계속해서 나옵니다. 역함수 문제가. 미분에서도 또 나와요. 그러니까 존재성,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그 말은 뭐야?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그 말은 1대1 대응입니다. 이 뜻이에요. 특별하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1대1 대응이라는 걸 이용해서 푸세요. 이런 뜻이야.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1대1 대응해야 된다. 왜 그렇죠? x에서 y로 갈 때도 함수야 돼. 함수의 정의가 뭐야? x는 모두 대응하고 x가 y에 단 하나 대응해야 돼. 근데 역함수는 y에서 x로의 대응이잖아. 그럼 y에서 x로도 함수야 되잖아. 그럼 단 하나씩 대응해야 되잖아. 그러면 x가 y로 갈 때도 단 하나, y가 x로 갈 때도 단 하나만 대응해야 되니까 1대1 대응이 아니면 성립하지 않지. 그렇지?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1대1 대응해야 됩니다.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1대1 함수야 돼. 그렇죠? 1대1 대응이 되려면 1대1 함수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1대1 대응이려면 1대1 함수가 돼야 되고 1대1 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단조 증가이거나 단조 증가이거나 단조 감소해야 돼. 증가하면 계속 증가해야 되고 모든 실수에서 감소는 계속 감소해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죠? 그럼 만약에 구간에 따라서 직선이 바뀌어. 함수가 바뀐다고 칩시다. 직선이라고 합시다. 그럼 직선이라고 한다면 단조 증가다? 그럼 기울기가 양수라는 얘기잖아요. 오른쪽 끝이 올라가야 되니까. 그럼 둘 다 양수여야 돼. 이건 둘 다 음수여야 돼. 그래서 풀 때는 어떻게 푸는 거야? 기울기끼리 곱하면 양수다. 이렇게 푸세요. 하고 문제가 나와요. 1차가 나오면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여야 돼.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니까 부호가 같아야 되잖아. 그죠? 부호가 같은 두 수를 곱하면 언제나 양수가 나올 거 아니겠니? 그치?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세요. 이게 뭐냐면 역함수의 존재성이에요.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이런 얘기고. 자, 두 번째는 실제로 역함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역함수를 구하라. 역함수를 구하라. 실제로 역함수를 구하라. x가 y에 대응했는데 거꾸로 y가 x에 대응하면 어떻게 되니? 식으로 구해보세요. 이런 일이죠. 그렇죠? 역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이럴 때만 실제로 역함수를 나머지는 역함수를 구하지 않아.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원함수를 가지고 구하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는 역함수 값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봐. 역함수 값. 언제나 역함수 값. 나중에 이제 미적분 들어가면 역함수를 미분한 값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역함수 값을 구하는 거구나. 어제는 뭐 배웠어? 합성함수 값을 배웠죠? 그렇죠? 이번에는 역함수 값. 거꾸로 하는 역함수 값이 얼마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래프 상의 의미는 어떻게 되니? 하고 물어봐. 그래프는 어떻게 되니? 역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니? 기본적으로 역함수 그래프는 뭡니까? 역함수가 뭐야? y에서 x로 해야 되니 x하고 y가 바뀐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때 뭐 배웠어? 대칭성 배웠죠? 그렇죠? 대칭성 몇 개 있지?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 x는 a 대칭, y는 b 대칭, a, b 대칭, 맞아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임의 직선에 대한 대칭이 전부 10가지야. 10가지를 여러분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언제든 나와. 2학년, 3학년 수능에 나올 때는 언제든 나와. 그럼 이제 이건 역함수는 뭐에 관한 대칭이야? x, y가 서로 바뀐 거니까 y는 x 그래프에 대한 대칭이다. 그럼 이 그래프에 대한 대칭성을 이용해서 또 문제를 푸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역함수에서는 전부 몇 가지다? 네 가지다. 한번 적어주시고 어차피 이 책에도 이 네 가지가 나와 있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정리를 네 가지로 정리하는 거야. 역함수의 존재성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내가 알고 있는지, 실제로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지, 그 다음 역함수 값은 어떻게 구하는지, 그 다음에 그래프가 y는 x에 대한 대칭인데 그래프가 y는 x에 대한 대칭을 이용해서 교점은 어떻게 구하는지, 또는 교점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는지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 네 가지가 여러분이 알아야 될 내용이다. 그 음, 1대1 유형에서 변조중이나 변조 감소 그래프가 나타난다 했잖아요. 음, 근데 이게 구간별로 이제 그래프가 증가했다가 이제 요 구간에서는 다시 감소했다가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인데 구간이 이상이랑 미만이 이렇게 나눠져서 그 y축에 수직으로 그었을 때 다 하나씩 대응되는 x 값이 그럴 수도 있어. 억지로 만들면. 어찌됐든 기울기의 곱은 양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 기울기 곱이 양수란 얘기는 직선일 때. 아, 직선이 구간함수로 됐을 때만 그런 거고, 기울기라는 얘기는 1차일 때만 쓰는 거니까. 다른 데는 쓰면 안 되지. 이거는 이제 직선일 때나 절대값이 나왔을 때. 근데 그것도 1차일 때. 그걸 얘기하는 거야. 다른 거는 이제 네가 얘기한 대로 어차피 계속해서 증가하면 돼. 그래프가. 이어지면서. 네. 그쵸? 그러면 됩니다. 어렵게 나오면 그렇게도 나오죠. 그렇게도 나와요. 자, 이제 역함수. 자, 정의부터 시작합시다. 일단 첫 번째 조건이 뭐야?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나왔죠. 함수 fx가 1대1 대응일 때, y의 각원수 y에 대하여 fx는 y인 x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존재한다. 뭐 얘기한 거야? 1대1 대응을 설명한 거지. 따라서 y의 원소 y에 fx는 y인 원소 x를 대응시키면 y를 정의역으로 하고 x를 공역으로 하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 새로운 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 어떤 얘기야? x에서 y로 대응하는 함수를 f라고 하자. 그런데 이게 1대1 대응이면 거꾸로 y는 x에 어떻게 대응했니? 이걸 알아보는 게 역함수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x가 y에 대해서는 f 함수로 정의가 돼 있어. 그럼 거꾸로 y는 x에 어떻게 대응했니? 하고 물어보는 게 역함수다. 그럼 이제 y가 x에 어떻게 대응했니? 하고 물어본 거니까 y가 x로 대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y가 뭐가 되는 거야? 정의역이 되는 거야. 이해되죠? x가 다시 치역이 되는 거야. 출발 지점에 있는 건 정의역, 도착 지점에 있는 건 치역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하면 x가 y가 바뀐 거지. 그렇지? y를 x로 보고 x를 y로 봐서
다시 함수를, 요렇게 되는 함수를 구해보자. 이런 얘기지. y가 x로 대응하는 함수를 구해보자. 이걸 뭐라고 하자? 역함수라고 하고 기호를 어떻게 쓰자? f의 인버스. 이렇게 붙이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f의 인버스를 붙인 건 뭐다? 아, 역함수구나. 이런 얘기야. 이 새로운 함수를 f의 역함수라고 하고 이것을 기호로 f의 인버스로 나타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f의 인버스는 y에서 x로의 대응이죠. 그렇죠? y에서 x로의 대응이니까 x는 f의 인버스 y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자,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1대1 대응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 굉장히 어렵게 나왔는데 실제는 뭐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자, 내용은 이거죠. x가 1, 2, 3이야. 자, x가 y로 대응했어. 그래서 fx는 x 플러스 2입니다. 자, 그럼 1은 어디에 대응해? 3에 대응이겠지. 2는 어디에? 4에 대응하겠죠. 3은 어디에 대응해? 5에 대응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대응할 때를 x가 정역이 뭐니? 그럼 1, 2, 3. 그 다음에 공역이 뭐니? 3, 4, 5. 치역이 뭐니? 3, 4, 5.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이렇게 x가 y로 대응하는 함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거꾸로 y는 x에 어떻게 대응했니? 이런 관계를 알아보자는 걸 역함수라고 한다. 그치? 이거를 x라고 보고, 이거를 y라고 보고, 거꾸로 y에서 x로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이게 역함수예요. 그치?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f의 인버스라고 하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괜찮죠? 그럼 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 f의 인버스 3은 어떻게 된다? 1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f 인버스는 y에서 x로 대응하는 거야. 그치? 이게 x가 되고 이게 y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f 함수하고 f의 인버스는 x, y가 바뀐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어려울 게 하나도 없이. 아, x하고 y가 바뀐 거구나. 그럼 거꾸로, 그 다음에 이것도 f의 인버스 4가 얼마니? 그럼 2라고 하면 되죠? f의 인버스 5가 얼마니? 그러면 3이라고 하면 되죠? 그렇죠? 이걸 뭐라고 한다? 역함수 값이라고 한다. 괜찮지? 그럼 F함수에서는 어떻게 되는데? F함수에서는 F1은 3이죠? 그죠? F2는 얼마야? 4죠? 그럼 F3은 얼마야? F3은 5죠? 이렇게 되죠? 그죠? 이거는 F함수, 이거는 F의 역함수야. 이렇게 가는 거. 괜찮지? 그럼 이제 이거하고 이거를 보면 뭐가 바뀌었어? XY가 바뀐 거죠? 그렇죠? 역함수의 X값은 F함수에서는 Y값이 되는 거지? 역함수의 y값은 여기서는 x값이 되는 거죠. x, y가 바뀐 거야. 그치?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여기서는 y가 되고 여기서는 x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y가 되고 여기 있는 값은 x가 되는 거죠. f함수하고 f 인버스는 x, y가 서로 바뀐 거다. 이걸 뭐라고 하자? 역함수라고 하자. 이해되지? 그렇지? 그럼 이제 만약에 문제에서 fx를 이렇게 가르쳐 줬어. fx는 x 플러스 2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만약에 f의 인버스 5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네? f의 인버스 5가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역함수를 구해가지고, 역함수 x에다가 5를 넣어도 되지. 그치? 근데 그렇게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출제자의 의도는 뭐냐면, f함수와 f의 인버스는 x, y가 서로 바뀐지 알고 있니를 물어보는 거야. 이해가죠? 역함수는 x하고 y가 서로 바뀐 거다. 그럼 이거를 모르니까 a라고 놓고, 그럼 f에서는 어떻게 돼? 이게 y가 되고 이게 x가 될 거 아니야. 그렇죠? f 함수에서는 x하고 y를 바꾸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죠? 인버스를 물어보면 f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그리고 f에다 넣는 거야. 여기다 넣는 거야.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fx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알겠지? 역함수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역함수를 구해가지고 거기에다가 x를 넣으세요. 이런 문제는 한 문제도 없어. 전부 다 f함수를 이용해서 구하세요. 이런 뜻이야. 아시겠죠?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도. 그럼 여기다가 fa는 어떻게 돼? x에다 a 집어넣으니까 a 플러스 2잖아? 이건 얼마다? 5다. 그러면 a는 3이 나오겠죠?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야. 이걸 뭐라고 한다? 역함수 값이라고 합니다. 됐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역함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언제나 어떻게 한다? 모르니까 미지수로 잡고 F로 바꿔서 F에다 집어넣어서 푸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언제나 F에다가 집어넣어서 푼다. 이걸 역함수 값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그럼 역함수를 실제로 구하세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지? 그렇지? 역함수를 실제로 구하세요. 여기 있는 y는 x에 어떻게 대응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그렇지? x가 y로 대응할 때는 이런 관계식이야? 그럼 거꾸로 y가 x로 대응할 때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세요. 역함수를 구하세요. 자, 역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책에서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 식을 갖다가 먼저, x는 이렇게 정리하라는 거야. x는 이렇게, y에 대해서 정리하라는 거야. 이 식을, x는, 이게 fx가 y잖아? fx가 y니까, x는 이렇게 쓰라는 얘기죠, 식을. 그럼 x는 하고 쓰면 어떻게 돼? 2가 넘어가니까 y-2죠? 그렇죠? x는 하고 쓴 다음에 x하고 y를 바꾸세요. 이런 뜻입니다. 역함수니까 이제 x가 y가 되고 y가 x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y로 고치고 요거를 x로 고치고 이렇게 하는 얘기야. 이렇게 순서대로 하세요. x는 하고 쓴 다음에 x하고 y를 바꾸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도 되고 선생님 저는 이렇게 안 할래요.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역함수니까 x하고 y가 바뀐 거잖아. 그러면 먼저 x하고 y를 바꿀래요. 먼저 x하고 y를 바꿔. x는 y 플러스 1. 먼저 바꿔놓고 이거를 y는 하고 정리할래요. 그래도 똑같죠? 그렇죠? x하고 y를 먼저 바꿔놓고 y는 이렇게 써도 됩니다. x는 하고 정리하고 x하고 y를 바꾸나. 그치? 바꿔놓고 y는 하고 쓰나. 뭐가 달라? 똑같죠? 이것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미분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뭐, 보통 이제 우리가 y는 이렇게 쓰는 걸 뭐라고 하냐면, 양함수라고 그래. 이렇게 표현하는 걸 양함수라고 그래. 만약에 y는 x 3승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그럼 이거를 x는 하고 써야 되는데, x는 하고 어떻게 쓰니? 못 쓰지. 그렇죠? 여기 있는 걸 갖다가 완전 세제곱으로 바꿔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는데 이걸 완전 세제곱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이걸 어떻게 x는 하고 바꿔? 못한다고. 그러니까 x하고 y를 먼저 바꿔놓고 이렇게 그 다음에 y제곱 플러스 y 이렇게 x하고 y를 먼저 바꿔놓고 이거를 y는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쵸? 근데 이것도 y는 하고 쓰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x를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또 작업을 막 해주는 거야. 안 될 때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이제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결국은. 그쵸? 그래서 x는 하고 정리하고 x하고 y를 바꿔도 되고 먼저 바꿔놓고 y는 하고 정리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 하는 거야. 괜찮지? 그쵸? 그래서 이제 이게 뭐다? 역함수를 구하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몇 가지 했어요? 세 가지 했죠? 뭐뭐 했지? 첫 번째, 1대1 정리라는 얘기 했습니다. 그렇죠? 역함수의 존재성. 역함수가 존재하면 1대1 정이다. 그럼 1대1 함수해야 된다. 단조중과 단조함수해야 된다. 만약에 일치함수일 때는 기울기끼리 곱하면 양수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를 했습니까? 역함수 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 했지? 역함수 값은 역함수를 구해서 집어넣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F함수와 F의 인버스는 어떻게 된다? XY가 바뀐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XY를 바꿔주면 된다 이런 얘기지. 그렇죠? F의 인버스 5가 얼마니? 하고 물어보면 이걸 모르니까 A라고 놓고 FA에서는 XY를 바꿔서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래서 역함수 값을 구한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역함수 식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X는 하고 정리하고 X하고 Y를 바꿔도 되고 또는 먼저 바꾼 다음에 Y는 하고 정리해도 된다 이런 얘기 했죠. 똑같은 얘기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는. 자, 오늘 배우는 내용이야, 이게. 자, 밑에 이제 쭉 거기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이 문제는 뭐야? 역함수의 존재성에 관한 문제지.
그렇죠?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아, 1대1 대응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1대1 대응해야 됩니다. 그럼 X도 하나, Y도 단 하나씩 화살표를 받아야죠? 이거 안 되죠? 이거는 C가 없으니까 안 되죠? 그렇죠? 1대1 대응이 되려면 3번이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죠? 역함수의 존재성 항상 나옵니다. 1대1 대응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해주고 꼭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럼, 아, 그거는 1대1 대응이란 얘기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역함수. 역함수 값에 관한 문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이렇게 나왔어. fx는 이겁니다. 자, f의 인버스 8이 얼마입니까? 역함수에 x에다가 8 넣으란 얘기구나. 그럼 역함수를 구해도 되지. 시간 많으면 구해도 돼. 근데 그렇지 말고 어떻게 하란 얘기야? 이걸 모르니까 a라고 놓고 fa는 8이다. 이렇게 바꿔서 풀으란 얘기죠. f로. 그렇죠? 그래도 되고. 아, 역함수에 여기 있는 x값은 f에서는 y값이잖아. XY가 바뀐 거니까. 그치? 역함수 X값은 F에서는 Y값이야. 그러니까 Y가 8일 때 X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치? 그럼 금방 구할 수 있잖아. 이해 가죠? 근데 이제 복잡할 때는 이제 이렇게 해놓고 구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하는 게 좋은데, 간단할 때는 그냥 Y가 8일 때 X가 얼마니? 넘어가면 12. 하면 2죠? 그러니까, 아, 이거는 2구나. 이렇게 풀면 됩니다. 괜찮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2번. fx는 ax 플러스 b야. 미지수가 두 개야. 그럼 식 두 개 필요하겠죠? 그렇죠? 식 두 개를 오른쪽에서 구하세요. 이런 얘기겠지? 이해되죠? 자, 이거는 합성함수입니다. 합성함수니까 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 f의 f-1는 5다. 이 말이지?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역함수가 나왔네? 역함수가 나오면 어떻게 해라? f함수로 바꾸라고 그랬죠? 그렇죠? 여기는 x, y 값이 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은 2다. 이렇게 바꿀 수 있지? 항상 역함수를 구하지 않는 거야. 알겠지? 역함수를 구하라. 그때만 구하는 거야. 그리고 역함수를 실제로 구하는 문제는 거의 없어. 문제에서 역함수를 구하라. 그럴 때만 구하면 돼. 다른 문제는 전부 다 원함수를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 자체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f-1이 2니까 요게 2겠네? 그럼 여기는 F2는 5다.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F의 마이너스 1이 2잖아. 그게 이게 2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F2는 5다. 그럼 이거하고 이거 두 개, 식 두 개 나오니까 연립 풀면 되지?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역함수 실제로 구하지 마시고. F-1은 2다. 여기다 넣으면 되지? 그럼 F-1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다. 이거는 2다. 그 다음에 F2는 x에다 2 넣으면 2a 플러스 b는 5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빼면 마이너스 3a, 빼면 마이너스 3, a는 1이죠. a가 1이면 넘어간 b는 3이겠네? 이렇게 풀으란 얘기야. 괜찮지? 이해되죠? 연습 한번 해주세요. 쭉 보면서 연습 한번 해주세요. 똑같이. 연습하라는 얘기는 역함수를 실제로 구하지 말고 F함수로 바로 고쳐서 풀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F함수로 고쳐서 풀어라. 역함수로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자, 되셨죠? 자, 여러분이 한번 풀겠습니다. 103-1번 해보세요. 다 했어? 음. 얼마입니까? 3. 자, 이거 보세요. 역함수 값이 얼마니? 역함수 x 값은 여기서는 y 값이죠? 그러니까 y에다 2 넣고 x 구하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런데, 어떤 학생이 이제 궁금한 게 생겼어. 이게 y가 2일 때 x 구해야 되는데 1 넘어가면 1이야. 이건 3차죠? 3차니까 x가 3개일까? 3차 방정시키면 x가 3개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게 1 넘어가면 1이니까 x 상승은 1이다. x는 1이라는 걸 알겠는데, 다른 거 두 개가 더 있지 않을까? 맞아요? 아니지. 왜 아니야? 1대1 등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1대1 대응이야. x가 y로도 단 하나고, y가 x로도 단 하나야. 다른 게 더 있을까는 고민하지 마시라고. 그죠? 그래서, y에다가 y에다 2 집어넣고 x를 갖다가 가장 간단한 거 하나만 구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굳이 방정식을 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연수값 넣으면 거의 다 나오게 문제를 내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차피 1대1 0이니까 하나만 찾으면 돼. 그럼 이건 얼마야? 1이죠? 그렇죠? 1 넘어가면 1이니까 세제곱해서 1 되는 거 1 하나잖아. 그치? 1이야.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y가 9일 때야, y가 9일 때. y가 9니까 1 넘어가면 8이야. x 세제곱 8이니까 x는 2겠죠? 그래서 더하면 3입니다. 이렇게 구해야지. 이해되지? y에다 넣고 x 구해주면 돼. 그리고 언제나 1대1 경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만 찾으면 됩니다. 가장 간단한 거 하나만 찾으면 그게 답이야. 알겠지? 방정식 풀려고 애쓰지 마시고. 자, 103-12번 해보세요. 얼마니? 12. 12. 왜 그렇죠? 1대1 대응. 1대1 대응이라서 그렇습니다. 어차피,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해야 돼. 그쵸? 그러니까 x가 2, 4, 6이야. x에서 x로의 대응이 되잖아? 그럼 y도 2, 4, 6이죠? 그렇죠? 어떻게 대응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2, 4, 6은 여기 있는 2, 4, 6에 각각 하나씩 대응해야 되지? 어떻게 대응하든. 그치? 뭐,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얘기를 하자면, 뭐, 이렇게 대응했다고 칩시다. 어쨌든 취업은 2, 4, 6일 거 아니야. 그치? 뭐에 대응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게 대응하더라도,
이거 셋 중에 하나는 2고, 셋 중에 하나는 4고, 셋 중에 하나는 6일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2, 4, 6을 더하면 12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역함수의 존재성에 관한 문제죠. 그렇죠? 역함수의 존재성 언제나 1대1 대응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괜찮지? 음. 자, 지금은 계속해서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함수의 존재성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럼 머릿속에 1대1 대응으로 풀으라는 얘기구나.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알겠죠? 자,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아, 1대1 대응이구나. 이 뜻이에요. 1대1 대응이구나. 1대1 대응인데, 이거 일차함수죠? 직선이잖아? 그렇죠? 직선이니까 어떤 얘기야? 반조 증가이거나 반조 감소란 얘기구나. 이 얘기지? 그렇죠? 그래프가 증가하면 계속 증가하고, 감소는 계속 감소해야 1대1 대응이구나. 1대1 대응이 되려면 Y축과 수직하게 걷을 때 한 점에서 만나야죠? 그렇죠?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야 돼. 그래야지 Y축과 수직하게 걷을 때 한 점에서 만나지. Y축과 수직하게 걷을 때 한 점에서 만나지. 그래야 1대1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잖아. 그치? 하나는 증가고, 그 다음에 요 위에 거는 감소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럼 두 점에서 만나니까 1대1 대응이 될 수 없다는 거야. 감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 기울기끼리 곱하면 양수다. 이렇게 풀으라고 그랬죠? 그렇죠. 부호를 알면 편하고, 부호를 모르면 이렇게 풀어라. 이게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이야. 괜찮지? 음. 어떻게 됩니까? 절대값을 해결해 줘야죠. 그렇죠? 절대값은 어떻게 해결해? 언제나 경계값을 먼저 설정해야죠. 경계값은 뭐야? 절대값 안에 0이 되는 값이지. 그렇죠? 2를 기준으로 1보다 크면 양수, 1보다 작으면 음수 이렇게 하는 거지. 절대값이 여러 개일 때도 마찬가지야. 전부 다 경계값을 설정해서 경계값의 구간에 따라서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둘로 나누어야 되는구나. 이런 얘기지? 여기까지 오케이죠? x가 1보다 크면 양수니까 그냥 써주면 돼. 그냥 써주면 되니까 k에 여기가 k에 x-1, 그 다음 플러스 2 마이너스 k에 x 플러스 k 이렇게 되죠? 그렇죠. x가 1보다 작을 때는 음수야. 음수니까 부호 바꿔야죠. 마이너스 k에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2 마이너스 k에 x 플러스 k 이렇게 되겠네? 괜찮니?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여기가 등호를 여기다 붙였죠? 등호를 여기다 붙이면 되니 안 되니? 등호는 어디에 붙여야 돼? 여기에 붙여야 돼? 여기 붙여야 돼? 아니면 둘 다 붙여야 돼? 우리가 이제 아무 데나 붙여도 돼. 등호는 아무 데나 붙여도 되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수학을 할 때는 큰 쪽에 붙여. 그러니까 여기 있는 x값이, 여기 있는 x는 1보다 크잖아. 여기 있는 x는 1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위에 있는 x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큰 쪽에 등호를 붙여줘요. 보통. 이게 보편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 쪽에 붙여준다. 여기까지 되셨죠? 됐습니다. 자, 그래갖고 1차 함수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x로 이렇게 묶어야 되겠죠? 이것도 일차 함수니까 x로 이렇게 묶어줘야 되죠. 자, 묶으면 어떻게 되죠? x로 묶으면 이거 k죠. kx. 그 다음에 이것도 x죠. 그렇죠? x로 묶으면 이거 k 더해지네. k 더해지면 없어지니까 여기는 2가 되지. 맞아? 이렇게 됩니다. x가 없는 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k, 여기 플러스 k니까 없어지네. 여기는 2x네. 그치? 위에 거는 2x. 자, 밑에 거는, 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k,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k니까 더하면 2 마이너스 2k죠? 이렇게 되겠네? 맞아? 여기 마이너스 k, 여기다가 더하면 마이너스 2k죠?
그 다음에 x가 없는 건 이렇게 하면 k, k, 2k죠? 이렇게 되네. 그쵸? 1대1 대응이 되려면 단조 증가해야 되지. 이게 양수니까 이것도 뭐 해야 된다? 양수해야 된다. 이렇게 푸는 거야. 그렇죠.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2-2k는 양수다. 2k는 2보다 작다. 이렇게 되지. k는 1보다 작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괜찮지? 그렇지. 단조 증가, 단조 감소. 1대1 대응이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이다. 단조 증가, 단조 감소다. 기울기끼리 곱하면 양수다. 이렇게 풀어줘야 됩니다. 연습 한번 해주세요. 정리 한번 하고. 역함수의 존재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절대값을 해결할 때 변계값을 설정해서 양수일 때, 음수일 때로 나눠준다. 등호는 언제나 보편적으로 큰 쪽에 붙인다. 그래서 정리해서 기울기가 부호가 같다. 이렇게 푸는 거야. 기울기의 부호가 같다. 정리되셨죠? 괜찮지? 성실히 뭐 이해 안 가요? 질문해. 괜찮아? 자, 밑으로 내려가서 104-1번. 자, 그냥 쉬우니까 그냥 스케치만 합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0이다. 단조 증가, 단조 감소. 증가면 계속 증가, 감소는 계속 감소. 이거 기울기가 음수네? 그럼 이것도 기울기가 음수야 된다. 이런 얘기지? 이거 답은 뭐야? A가 음수입니다. 이게 답이야.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된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이 밑에 거 104-2번은 아까처럼 풀어야죠? 절대값을 해결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기울기가 부호가 같아야 된다.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풀어보세요. 104-2번. 역함수가 존재한다. 밑을 치고 언제나 1대1 대응이다. 풀었어? 음, 다행히 얼마? 1보다 크다? 아닙니다. 또 있어. 그리고 K는 마이너스 1. 1보다? 자, 어떻게 해야 돼? x는 2를 기준으로 경계값이 1이죠? 경계값, 이 0이 되는 값이 1이야. 2를 기준으로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양수고, x가 1보다 작으면 음수죠. 자, 1보다 크면 양수니까 절대값 그냥 써주면 되죠? x-1 플러스 kx-2 이렇게. 그 다음에 음수는 부호 바꿔야죠.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kx-2 이렇게 되죠. 자, 정리하면, x끼리 정리하면 k, 1에 x,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밑에 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1, k 마이너스 1이죠? 이거의 x,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는 했지? 그쵸? 여기까지는 했어. 자, 이게 이제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이 돼야 돼. 그럼 요게 이제 직선의 기울기인데 이게 부호가 같아야죠? 그렇죠? 양수면 둘 다 양수해야 되고 음수면 둘 다 음수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거인지 모르니까 두 개 다 하기 귀찮잖아. 그렇지? 그럼 어차피 부호가 같다는 걸 아니까 그럼 k 플러스 1과 k 마이너스 1 곱하면 언제나 양수겠네? 이렇게 풀어야죠. 그게 이제 아까 선생님 설명한 기울기끼리 곱하면 양수다. 그 얘기야. 그쵸? 자, 이제 이거 2차 부등식이잖아. 그쵸?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은 여기가 크다면 어떻게 푸는 거예요? 여기가 크다일 때, 작다일 때 어떻게 푸는 거니? 여기가 크다면 공부보다 그 바깥 범위를 써주는 거야. 바깥 범위. 그러니까 이제 경계값이 뭐야? 마이너스 1하고 1이잖아. 그치? 마이너스 1하고 1이야. 그게 0이 되는 값이죠? 0이 되는 값이 경계값이야. 그럼 구간이 몇 개로 나눠져? 세 개로 나눠지죠?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둘 다 음수지? 둘 다 음수 곱하면 양수가 나오죠? 그쵸? 여기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잖아. 그치? 그 다음에 1보다 크면 둘 다 양수가 나오지 않니? 그럼 곱했을 때 양수가 나오는 건 여기하고 여기지? 그렇지? 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건 여기죠? 이해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제나 부등식을 풀 때는 앞으로 선생님은 사입범위다 이런 얘기를 할 거야. 사입범위. 사입범위는 어떨 때야? 0보다 작을 때야. 0보다 작을 때는 뭐가 나와? 사입범위가 나와. 뭐와 뭐 사이? 두 근. 이게 근이죠? 0이 되는 값이니까 두 근 사이. 그 뜻이야. 두 근 사이에 있는 거를 사이범위라고 합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하고 여기를 합쳐서 바깥범위라고 합니다. 여기하고 여기를 바깥범위라고 한다. 바깥범위의 뜻이 뭐야? 바깥범위는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이렇게 쓰란 얘기야. 아시겠죠? 바깥쪽을 얘기하는 거야. 사이냐, 바깥쪽이냐. 이해되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크다 이렇게 하면 뭐를 쓴다? 바깥 범위를 쓴다. 바깥 범위. 바깥 범위를 써야 되니까 작은 거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작고 x는 1보다 크다. 이게 답이야. 이해되지? 한쪽만 써주면 안 돼요. 써줘야죠. 바깥 범위가. 사이 범위, 바깥 범위 이해가지? 그치? 부등식 항상 이렇게 풀자. 그래서 여러분은 부등식에 나오면 일단 인수분해 하시고, 그 다음에 크다면 바깥 범위, 작다면 사이 범위, 등호 쓰면 등호 붙여준다. 괜찮지? 이렇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역함수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네. 아까 역함수 구하라 두 가지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주어진 식을 x는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x하고 y를 바꿔주면 되지. 그렇죠? 또는 x하고 y를 미리 바꿔놓고 y는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아무 걸로나 써도 된다. 이런 얘기야. 역함수 값을 구하라. 그럼 이제 실제로 역함수 값을 구해주면 되죠. 자, 연습 한번 해야 되니까. 역함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자, 첫 번째 1번. x는 이렇게 정리하자고. x는 5 넘기고 3으로 나누면 되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x하고 y를 바꿔야죠. 그래서 x하고 y를 바꾸면 y는 3분의 x 마이너스 5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렇죠? 자, 여기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나중에 정역과 치역이 있을 수 있지? 함수가.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정역과 치역이 있으면 정역과 치역도 바꿔줘야 됩니다. 정역은 치역이 되고 치역은 정역이 되는 거야. 그치? 역함수가 뭐야? x가 y가 되고 y가 x가 되는 거잖아. 그치? x는 정역이니까 치역이 되고
치역은 y니까 다시 x로 정의역이 되는 겁니다. 정의역과 치역도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은 어떻게? x하고 y를 미리 바꿔. 그래서 x는 3y 플러스 5 이렇게 바꿔놓고 이거를 y는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y는 3분의 x 마이너스 5겠죠? 똑같이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바꿔도 된다. 근데 이제 뭐 항상 두 가지로 외우면 거기 막 헷갈려. 그냥 하나만 외우는 게 좋아. 그치?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건 아시고 쓸 때는 언제나 일관성 있게 하나만 가지고 푸세요. 그래야 혼동하지 않습니다. 자, 역함수의 성질에 관해서 쭉 나왔습니다. 역함수에 관한 성질에서 역시 중요한 건 뭐야? 존재성이야.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뭐 해야 된다? 1대1 대응해야 된다. 먼저 나와 있죠. 1대1 대응일 때 가능하다는 얘기지. 전제 조건이야. 그치? 1대1 대응이 아니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역함수. 인버스의 인버스는 부정의 부정은 자기 자신이다. 그런 얘기죠. 역함수가 뭐야? y에서 x로의 대응인데 그또 x에서 y로 또 했다는 얘기잖아. 왔다는 얘기지. 그러면 자기 자신이다. 이런 얘기야. 자, 2번 중요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역함수를 합성했어. 그렇죠? 자신과 자신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어떻게 되니? 자, 합성함수 배웠으니까 합성함수가 뭡니까? 자, x가 있어. x가 y에 대응하는 거를 뭐라고 하자? f함수라고 하자. y가 z에 대응해 이거를 뭐라고 하자? 지함수라고 하자. 자, 지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y가 x로 거꾸로 이렇게 대응하는 거. 이렇게 대응하는 걸 뭐라고 하자? f의 인버스라고 하자.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럼 자신과 자신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이거를 하게 되면 뒤에 게 먼저 일어나, fx가. fx가 먼저 일어나니까 x가 y로 가. x가 y로 가. 그렇다가 이제 여기가 f의 인버스니까 다시 x로 오죠? 그렇죠? 한마디로 하면 갔다 오는 거지. 자기 자신한테 갔다 오는 거야. 그치? 그래서 x가 돼. 그래서 x가 됩니다. 이 뜻이죠? 자신과 자신의 역함수를 합성을 하면 자기 자신이 되는 거야. 그쵸? 여기는 x가 갔다가 와 자기 자신이 된다는 얘기지.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역함수가 먼저 일어났네. 역함수가 먼저 일어나니까 y가 먼저 x로 가. 그치? 그리고 f가 일어났으니까 다시 돌아오죠?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갔다가 오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갔다가 오는 거야. 자기 자신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자기 자신에 대응하는 함수를 뭐라고 해? 항등함수라고 하죠.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역함수를 합성을 하면 IX다. 항등함수가 됩니다. F도 F의 인버스는 IY다. 여기는 X, 여기는 Y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자기 자신이 되는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F도 G나 F도 G. 그런데 F는 G의 인버스야. 역함수끼리 합성을 하면 언제나 뭐가 된다? X가 된다. 이렇게 써놓고 푸는 거야. 알겠지? 자신과 자신의 역함수를 합성을 하면 언제나 X가 된다. 이렇게 써놓고 풀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두 함수. G도 F는 IX다. F도 G는 IY다. 어차피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G는 F의 인버스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합성함수의 역함수가 나와요. 합성함수의 역함수. 중요합니다.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어떻게 되니?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놓은 거야. 합성함수를. 세 번째 거 설명하려고. 자, 우리 합성함수가 뭐야? x에서 y로 대응하는 함수 f가 있습니다. 그럼 f에 의해서 x는 어디로 가? y로 가. y가 z에 대응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걸 지함수라고 하자. 그럼 y는 어디로 가? z로 가죠. 그렇죠? 이거를 합성함수라고 합니다. 합성함수는 뭐지? 그렇다면 x는 z에 어떻게 대응하니? 이게 합성함수 아니니? 그치? x가 z에 대응하는 이 새로운 관계를 물어보는 걸 뭐라고 한다? 합성함수라고 한다. 이거를 합성함수라고 하고 우리는 기호로 어떻게 쓰자? 이거는 기호로 G도 F라고 쓰죠?
그죠? 먼저 F가 일어난 걸 뒤에 쓰는 거지. 나중에 일어난 걸 앞에다 쓰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게 앞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G의 fx 이렇게 되는 거잖아. 괜찮지? 그렇지? 이런 새로운 대응 관계. x는 z에 어떻게 대응했니? 그게 합성함수야. 그럼 이거를 역함수로 하면 어떻게 될까? 역함수는 거꾸로 z에서 x로 가는 거 아니니? 그렇죠? z에서 이렇게 x로 가는 게 역함수야, 이렇게. z는 x에 거꾸로 어떻게 대응하니? 이걸 물어보는 게 역함수잖아. 이해가죠? 그래서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어떻게 된다? z가 y에 대응하는 건 g의 인버스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y가 x에 해당하는 건 f의 인버스겠죠? 이거 두 개를 합성을 해줘야 z가 x로 가지? 그쵸? 먼저 일어난 걸 나중에 쓰는 거니까 이거는 f의 인버스도 g의 인버스 이렇게 써줘야 되지 않을까? 그쵸? 먼저 일어났잖아. 역함수를 하게 되면. 그쵸? 그래서 자, g도 f의 인버스를 하게 되면 f의 인버스, g의 인버스 순서가 바뀝니다. 알겠지?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하게 되면 순서가 바뀌어. 왜 바뀌는 거 이해가지? x에서 z로 갈 때는 f가 먼저 일어났어.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z가 x로 가야 되니까 순서가 바뀌잖아. g가 먼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g의 인버스, f의 인버스 순서가 바뀐다는 거 꼭 알아도 괜찮죠? 순서가 바뀝니다. 자,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순서가 바뀝니다. 자, 세 가지야. 자, 인버스는 자기 자신이다. 자신과 자신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된다. 자기 자신이 된다. 그냥 식으로는 그냥 써주면 돼요. 어떻게 쓰면 돼? G도 F는 X다. 이렇게 써주는 거야. 뭐일 때? G의 인버스가 F일 때. 서로 역함수 관계 있으면 합성을 하게 되면 X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순서가 바뀐다. 정리되셨죠? 그렇죠? 그 세 가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합성함수의 역함수. 자, 이것 값이 얼마니? 하고 물어본 거야. 뭐 역함수가 있다고 해서 실제로 역함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역함수를 구하세요. 그때만 구하는 거야. 알겠지? 역함수 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역함수를 구해서 푸는 게 아니야. 그래프도 마찬가지야. 그래프도 역함수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프가 나왔어. 실제로 역함수를 구해서 그래프 그려서 푸는 문제는 한 문제도 없어요. 알겠죠? 그냥 F함수를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자, 먼저 어떻게 하는 거야? 가로를 풀어야 되겠죠? 그렇죠? 가로를 풀 때는 어떻게 된다? 순서가 바뀐다고 했죠? 이거 잊어먹으면 할 얘기 없죠? 그렇죠? 합성함수, 역함수는 순서가 바뀐다. 그리고 곧 지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그러면 자신과 자신의 역함수가 만났어. 자신과 자신의 역함수가 만나면 뭐가 된다? 항등함수가 되죠? 쉽게 얘기하면 자기 자신 X가 됩니다. 그치? 그럼 여기 이제 합성을 하고 나면 X가 돼. X가 되는데 이게 X가 X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합성을 하나, 만화한 함수지. 그치? 저번 시간에 선생님 항등원 얘기했죠? 항등원. 합성함수의 항등원은 항등함수야. 항등함수는 합성을 하나 많아. 자기 자신하고 똑같아. 뭐하고 똑같아? 0을 더하나 많아. 0이 뭐냐면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야. 0을 더하나 많아 자기 자신이잖아.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1이야. 1은 곱하나 많아 자기 자신이 되잖아. 똑같은 얘기입니다. 합성함수의 항등원은 항등함수야. 항등함수는 합성을 하나 많아 자기 자신이 된다. 괜찮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건 I니까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없애주면 돼요. 그렇죠? X가 X로 들어가는 거니까 없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지. 그렇죠? 없다고 생각하고 풀어라 이 뜻입니다.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G도 F의 인버스 이거의 1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오케이죠? 뭐부터 구하는 거야? F의 인버스부터 먼저 구해야죠. 그렇죠? 여기 있는 1은 F에서는 Y 값이지. 역함수니까. 그쵸?
아, 1은 f에서는 y 값이구나. y가 1일 때 x 구하라는 얘기구나. y가 1일 때 x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역함수 금방 했죠? xy가 바뀐 거라고. 역함수에서 x값은 f에서는 y값이야. 5 넘기고 x값 마이너스 1이지?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1입니다. x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 넣으면 되겠네. 그쵸?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3이죠? 그래서 답은 3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헷갈리지만 않으면 되죠? 그렇죠? 역함수는 xy가 바뀐 값이다.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순서가 바뀐다. 꼭 알아두시고 자기 자신과 자신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다. 항등함수니까 x야. x가 x에 들어가니까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 그렇죠? 합성함수의 항등어는 항등함수다.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돼. 0을 더한다, 2를 곱한다, 똑같이 항등함수를 합성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괜찮죠? 정리 한번 해주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정리 한번 해주시고 문제를 풉시다. 시험에 한 문제 나오겠죠? 그렇죠? 합성함수, 역함수. 합성함수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세 문제겠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 이거 한 문제 꼭 나옵니다. 그 다음 또 뭐 나오겠어? 존재성. 여태까지 존재성 많이 했잖아. 그치? 존재성. 역함수의 존재성. 1대1 대응을 이용하는 문제가 꼭 한 문제 나와. 그 다음에 이거 합성함수의 역함수. 꼭 한 문제 나옵니다. 두 문제. 뒤에 보면 또 그래프상의 의미 또 한 문제 정도 나오겠지. 한 6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면 돼. 합성함수 3개, 역함수 3개, 한 6개 정도 나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최대로 나오면, 최대로 나오. 정리되셨죠? 넘어갑니다. 자, 문제 많네. 105-1번 해보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얼마 나와요? 오케이. 3분의 4. 괜찮습니까? 왜? 성실이 안 나와? 해줘? 네. 자, 이거 먼저 풀어야죠? F 인버스. 자, 순서 바뀐다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G의 인버스가 먼저 오고, 그 다음 F의 인버스의 인버스니까 F가 되지? 그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 된다고 그랬잖아? 그쵸?
인버스의 인버스니까 F가 되겠죠. 뒤에 거는 F의 인버스. 이렇게 되죠. 이거에 이가 얼마니. 요거는 자신과 자신의 역함수를 합성했으니까 I죠. 없애주면 됩니다. 어. 자, 이제 남는 건 뭐야? 남는 거는 F의 인버스 덧 G의 인버스 요거의 2죠? 여기까지 괜찮죠? 됐죠? 자, 이거 구하는 거야. G의 인버스 2니까 인버스의 X값은 Y값이죠. G에서는 Y가 2일 때 X 구해주면 되죠? Y가 2일 때 X 구해주면 돼. 넘어가면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2지? 괜찮니? 그쵸? 그래서 이건 얼마다?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 그럼 이제 이게 마이너스 2가 들어가는 거니까 또 F의 인버스 마이너스 2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것도 인버스니까 이게 Y 값이죠? Y가 마이너스 2일 때 X 구해주면 되지? 그렇죠? Y가 마이너스일 때 X 구하면 넘어가면 마이너스 4. 그러면 나누면 3분의 4죠? 이거는 3분의 3이다. 이렇게. 성취가 되니? 어, 연습 한번 또 해보세요. 자, 넘어가서 105-2번 하겠습니다. 자, 105-2번도 보세요. 요 뜻이 뭐야? 항상 수학은 기호양문이지. 그죠? 기호가 나오면 그게 뭘 얘기하는지 꼭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합성을 했더니 I가 됐다. 그 말은 뭐야? F와 G는 어떤 사이다? 역함수 관계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죠? 서로 역함수 관계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F하고 G는 역함수 관계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쓴 거야. 보는 순간에, F하고 G는 역함수 관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풀어보세요. 괄호부터 풀어야지. 인버스 집어넣으면 F의 인버스 순서 바뀌죠. G가 되죠. 인버스는 G죠. 이거 구하라는 얘기지? 얼마야? 2조.
입니다. 오케이. 2. 자, 이거 봅시다. F하고 G는 역함수 관계야. 그럼 이거는 G2는 1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렇죠? 역함수로 어차피 XY가 바뀐 거니까. F하고 G는 역함수 관계니까 G2는 1이다. 바꾸면 되지. 이거는 F3은 1이다. 이렇게 바꿔도 되죠? 맞아요? 이거 두 개는 역함수 관계야. 그렇게 X하고 Y를 바꿔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G2는 1이죠? 이거 1이야. 1이니까 결국 뭘 구하는 거야? F의 인버스 1이 얼마냐고 물어본 거지? 그렇죠? F 인버스는 G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G2라고 똑같죠? 맞아? G1은 얼마야? 그냥 3이네? 그러니까 답은 3이지? 오케이? 오케이. 자, 연습 한번 꼭 하시고. 어차피 역함수는 뭐다? X하고 Y가 바뀐 거다. F하고 G가 역함수 관계니까 바꿔주면 된다. 105-3번 해보세요. 자, 항상 식으로 써놓고 고민하세요. G의 인버스도 F의 인버스도 H가 뭐래? I래, I. 항등함수래. 합성을 했더니 항상 항등함수란 얘기는 뭐야? 서로 역함수 관계란 얘기죠. 그렇죠? 그럼 요 앞에 거 두 개를 한꺼번에 모르면 F도 G의 인버스죠. 맞아? F도 G의 인버스 순서 바꿔줘야지. 이것도 H가 I란 얘기죠. 맞니? 그럼 H는 뭐 해야 돼? H, 요거 두 개는 역함수 관계야죠? 그래, I가 나오잖아. 이거와 H는 서로 역함수 관계야지. 그래야지 I가 나오지. 그러니까 H가 뭐하고 같다는 거야? F도 G하고 같다는 얘기죠. 그렇지? 이게 F도 G야지. 두 개 역함수 관계니까 합성하면 I구나. 이 뜻이잖아, 이 뜻. 그죠? 그럼 이제 F도 G 하면 H 나오죠? 그게 가르쳐 줬으니까. 음. 자, 얼마 나와? G가 F 안으로 들어가면 되죠? 어, G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X 안으로 들어가면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지? 음, 그래서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자, 다 표현이잖아. 그치? 요 표현이 어떤 표현이니? 하고 물어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기호를 여러분이 분석하면, 쉬워지죠. 기호를 모르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기호하고 친숙해야 돼.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만 알면 쉬워진다. 자, 합성함수의 역함수입니다. 합성함수의 역함수, 역함수를 구하라는 얘기지. 그렇죠?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먼저 합성을 해. 그리고 역함수를 구해주면 되죠.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이거를 갖다 가로를 풀면, F의 인버스 또 G의 인버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각각의 역함수를 구해서 합성을 해도 되지. 그렇죠? 그럼 어떤 게 빠르겠니? 합성을 하고 역함수를 구할까? 각각의 역함수를 구하고 합성할까? 밑에 걸 한번 세 번 해야 되잖아. 역함수 구해야 돼, 역함수 구해야 돼, 합성해야 돼. 세 번 해야 되죠? 위에 거 하면 한 번 하면 두 번 하면 되잖아. 합성하고 역함수 구하면 두 번만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 거 그냥 하는 게 편하지? 그렇죠? 선생님 같으면 그냥 할 거야. 저는 이거 밑에 걸로 할래요. 상관없어요. 밑에 걸로 해도. 그렇죠? 자, 그러면 지도 대프를 먼저 하자. 지도 대프. 자, F가 G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되죠? 4분의 1 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 맞아요? 4분의 1 X가 X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되죠. 자, 이거를 Y라고 놓고 역함수 구해주면 되지? 그렇죠. X는 이렇게 쓰자는 얘기죠. Y-3은 4분의 1X. X는 하고 쓰면 4 곱하면 4Y-12. 그리고 X하고 Y를 바꾸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X는 하고 쓴 다음에 X하고 Y를 바꿨습니다. 괜찮지? 그렇죠? 저는 이렇게 구할래요. 이렇게 구해도 돼. 그럼 이제 각각의 역함수를 구해서 합성을 해도 똑같이 나오겠죠? 당연히. 오케이지? 자, 넘어갑니다. 106-1번 해보세요. 자, 똑같습니다. 이거 각각의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합성해도 되고, 이거를 한꺼번에 지도 내포의 인버스 이렇게 써도 되지? 순서 바꿔서. 합성을 한 다음에 인버스를 해도 되겠지? 그렇죠? 그럼 두 번 하면 되지. 다 구했습니까? 얼마입니까? 플러스 3분의 X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1. 괜찮아? 성실히 나옵니까? 오케이. 자, 이제 역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역함수의 그래프는 일단 기본적으로 y는 x에 대한 대칭이다. 이런 얘기지. 대칭성 한번 정리합시다. 자, 1번 x축 대칭이다. x축 대칭이면 뭐가 바뀌지? y의 부호가 바뀌죠? 그렇죠. x축 대칭을 시켜라. 그럼 y의 부호를 바꿔주는 거지? 또는 거꾸로 y의 부호가 바뀌면 x축 대칭이라는 거 알아들어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y축 대칭을 시켜라. y축 대칭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x의 부호가 바뀌죠?
그렇죠? x의 보호가 바뀌면 y축 대칭이다. 이렇게 알아듣는 거지? x의 보호가 바뀌어도 y는 똑같다. 그럼 y축 대칭이야. y의 보호를 바꿔도 x는 똑같다. 그러면 x축 대칭이란 얘기야. 그렇죠? 3번. 원점 대칭을 시켜라. 원점 대칭. 어떻게 됩니까? 원점 대칭을 시키면 둘 다 바뀌죠? 그렇죠? 보호가 둘 다 바뀌어. 아, 그러면 원점 대칭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지. 그렇지. 자, 4번. y는 x 대칭.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라. 그럼 어떻게 되죠? x, y는 y, x. 이렇게 되죠? x, y가 서로 바뀌죠. 그렇죠? x, y가 서로 바뀐다. 다섯 번째.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시켜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바뀌고 부호도 바뀌죠? 그렇죠? 서로 바뀌고 부호도 바뀐다. 외울 때는 어떻게 외워? x축 대칭 y가 바뀐다. y축 대칭 x가 바뀐다. 원점 대칭 둘 다 바뀐다. y는 x 대칭 서로 바뀐다. y는 마이너스 x 대칭 서로 바뀌고 부호도 바뀐다.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점으로 나오면 좋은데, 보통 식으로 나오니까,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y가 바뀌어도 x의 부호가 같으니까 fx는 마이너스 fx. 이렇게 나오면 뭐야? 아, 이거는 x축 대칭이라는 얘기지? 그렇죠? 식으로 이렇게 놓아도, 아, 이거는 x축 대칭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 x의 부호가 바뀌어도 y는 똑같다는 얘기니까, fx는 f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생기면, 아, 이거는 y축 대칭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식으로 저렇게 나오면 언제나 수학은 기호양문이야. 말로 하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기호로 나오면 여러분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지. 됐죠? 원점 대칭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 x가 부호가 바뀌면 뭐도 바뀐다? y도 부호가 바뀐다. 이 얘기지? 아, 식이 저렇게 나오면 원점 대칭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해 가죠? y는 x 대칭은 xy가 서로 바뀐다. y는 마이너스 x 대칭은 서로 바뀌고 부호도 바뀐다. 이런 얘기죠. 여섯 번째, x는 a 대칭이다. x는 a 대칭. x는 a 대칭은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는 이런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막 수학이 계속 쉬워지니까 잘 안 나와. 잘 안 나오고 이제 이 다섯 가지가 기본이야. 왼쪽에 있는 다섯 가지가. 왜냐하면 이 다섯 가지는 꼭 알아야 되는 게 이게 뭐야? 역함수잖아. y는 x 대칭이 역함수니까 모르면 안 돼. 그치? 여기까지는 기본이야. 그 다음 이제 x는 a 대칭이다. 그럼 x 대신에 x, y가 어떻게 되는 거죠? x, y가 어떻게 바뀌는 거야? 2a-x, y 이렇게 바뀝니다. 이것도 외워두셔야 돼. x는 a 대칭이다. 그럼 x가 2a-x로 바뀌는 거야. 일곱 번째. y는 b 대칭이다. 똑같아요. x, y가 x, 2b-y 이렇게 바뀌는 거야. y는 b 대칭이면 x, y가 2b-y 이렇게. 여덟 번째 a, b 이 점 대칭이죠. 이거는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라. 언제나 점 대칭은 선 대칭이 두 번 일어난 거야. 우리가 원점 대칭이다. 그럼 원점을 지나는 축이 뭐야? x축, y축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점 대칭을 시키게 되면 x축 대칭과 y축 대칭이 동시에 일어난 거죠. 그렇죠? 점 대칭은 선 대칭이 두 번 일어난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A, B 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라. 그러면 X는 A 대칭과 Y는 B 대칭이 동시에 일어난 거야. 그래서 점 대칭은 선 대칭이 두 번 일어난 거다. 그럼 X, Y가 어떻게 돼? X, Y가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 거야. 그래서 2A-X, 2B-Y 이렇게 됩니다. 어렵게 나오면 다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아홉 번째는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 이거에 대한 대칭. 10번째는 임의 직선에 대한 대칭. 임의 직선에 대한 대칭. 그래서 전부 다 10가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 대칭성 나중에 쭉 한번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10가지가 알고 있어야 2학년 때 시험이 어떻게 나와도 문제를 푸는데 괜찮지. 이 오른쪽은 잘 안 나와. 근데 여기는 5가지는 항상 나오는 내용이다. 대칭성. 자, 우리 역함수는 x, y가 서로 바뀐 거야. x, y가 서로 바뀐 거야. x, y가 y, x로 서로 바뀐 거야. 그래서 뭐다? y는 x 대칭이다. 이런 얘기잖아. 그렇죠? 여기는 대칭성 중에 4번에 해당하죠. y는 x 대칭이다. 그래서 언제나 나옵니다. 2학년 때 대수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미적분에서도 또 나와요. y는 x 대칭. 모르면 안 됩니다. 적었죠? 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쭉 보세요. 자, 그래프 봅시다. 자, fx의 인버스가 g야. 그래서 두 개 함수는 이렇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이게 fx라고 하면 이거는 f의 인버스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프가 언제나 y는 x에 대한 대칭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인버스 위에 여기에 b, a가 있어. 그럼 이 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이 점이 되죠. 이 점은 x, y가 서로 바뀐 거니까 이건 a, b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역함수에 있는 두 y는 x 대칭인 두 점은 언제나 x, y가 서로 바뀌어 있는 거야. 괜찮죠? 그래서 역함수 관계구나. 그럼 이게 a, b면 이거는 b, a라는 거 꼭 알아도 알겠죠? A, B면 B, A다. 저 두 개는 역함수구나. 그러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런 뜻입니다. 자, 또 하나 더. 자, 이제 계속해서 문제를 풀 건데, 자, 이게 y는 x 대칭이야. 자, 서로 역함수 관계가 있어요. 서로 역함수 관계가 있으면 하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그럼 역함수 관계 있는 또 하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겠죠? 그렇죠? 이렇게 생깁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게 y는 x야. y는 x. 요거는 y는 fx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요거는 y는 f 인버스 x야. 괜찮죠? 막 헷갈리니까. 요거를 노란색으로 씁시다. 자, 이게 뭐야? y는 x야. y는 x. y는 f의 인버스 x하고 두 점에서 만나,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면 이 두 점은 어디 위에 있어? y는 x 그래프 위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나 이 두 함수에 대한 교점은 y는 x 그래프 위에 있어. 그렇지? 그러면 이 두 함수의 교점을 구하라 이렇게 했네? y는 fx와 y는 인버스 x의 교점을 구하라 이렇게 했네? 그럼 여러분은 교점은 어떻게 하는 거야?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잖아. 그치? 그럼 fx와 f의 인버스를 연립을 풀기 위해서 여기 있는 f의 인버스를 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쵸? 왜 그러냐면 이거 두 개의 교점은 어디 위에도 있어? y는 x 위에도 있잖아. 그렇게 굳이 이렇게 연립을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립을 풀어도 되지. 그렇지?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그냥 이거하고 이거 연립을 풀어도 이게 역함수하고 교점하고 똑같잖아.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이 함수가 증가함수일 때 그렇습니다. 증가함수. 여기 있는 fx가 증가함수야. 오른쪽으로 가면서 올라가. 증가함수라는 얘기는 뭐야?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는 얘기잖아. 그쵸? x가 증가한다, 오른쪽으로 간다, y가 증가한다, 올라간다.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그래프는 무조건 교점이 y는 x 위에 생겨. 그런데 감소함수일 때는 얘기가 틀려요. 감소함수일 때. 감소함수일 때는, 감소함수일 때는
y는 x 위에 말고도 또 다른 여러 군데에서 또 그래프가 교점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감소함수야. 오른쪽 끝이 내려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는 거야. 자, 이걸 역함수를 구하면 y는 x 대칭이니까 요거는 대칭을 하면 이렇게 되지? 요거는 대칭을 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교점이 몇 개가 생겨? 세 개가 생기지. 그렇지? 그러니까 감소함수일 때는 y는 x 위에도 물론 교점이 하나 생겨. 하지만 다른 데도 생길 수 있어. 그렇지? 이렇게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 이렇게는 안 나와. 이렇게는 안 나오는데 몇 개가 나오니, 뭐, 어떻게 나오냐면 교점의 개수가 몇 개니?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그래프를 알면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아는 거야. 그러면 y는 x 위에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대칭이잖아. 대칭이니까 여기 하나 생기면 여기도 하나 생기겠지. 그러니까 언제나 홀수개가 나오는 거야. 한 개가 나오거나 세 개가 나오거나 또 이렇게 생기고 또 이렇게 생기면 다섯 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감소함수일 때는 언제나 교점이 몇 개가 생긴다? 홀수개가 생긴다는 거 알아두세요. 교점이 몇 개니? 그러면 홀수개를 써줘야 됩니다. 감소함수일 때는 홀수개가 생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증가함수일 때와 감소함수일 때 두 개를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옛날에 수능에도 나왔었어요. 감소함수가 나온 거야. 그리고 교점이 몇 개니 물어봤어. 애들은 어떻게 한 거야?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한 개다 이렇게 한 거야. 생각도 안 하고 y는 x 위에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요거 하나겠지 아니야. 요거 하나 말고도 이렇게 두 개가 더 있다는 거죠. 감소함수일 때는. 물론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프에 따라서.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3차 함수나 2차 함수나 이렇게 감소함수가 주어지면 보통 이제 여기 말고도 두 개 정도가 더 생겨. 그래서 보통 세 개다. 이제 이게 답이야, 세 개가. 근데 학생들은 다 하나라고 썼어요. 대부분 틀렸습니다. 쌤, 음. 근데 교점이 한 개가 나오거나 세 개가 나오거나 그런 거 어떻게 판단해?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 주어지는 거지. 그래프가 주어져. 감소함수의 그래프가.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라는 얘기야. 그래프를 그려보면 교점이 몇 개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이 몇 개인지만 보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뭐가 나왔다? 역함수의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자, 역함수 그래프 또 한번 봅시다. 자, 이참수가 나오죠? 그쵸? 우리 이제 역함수 그래프를 한번 보면 역함수. 자, 일참수가 있어. 일참수. 직선이죠? 일차함수의 역함수는 마찬가지로 일차함수가 나와요. 그렇겠죠? y는 뭐뭐 x, 뭐 역함수 구해봐야 또 1차일 거 아니겠니? 그치? 그래서 일차함수의 역함수는 일차함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차함수의 역함수는 이차함수의 역함수는 무리함수가 나와. 근데 문제가 생겨. 이차함수는 1대1 병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역함수를 구하려면 반드시 1대1 등이어야 되잖아? 근데 이 차함수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1대1 등이 아니잖아. 1대1 등이 아니니까 역함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냥 이 차함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꼭지점의 오른쪽이든가 꼭지점의 왼쪽이든가 반쪽만 나오는 거야. 이 차함수가 반쪽만 나오면 1대1 대응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꼭지점의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거의 역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실제로 구해보면 무리함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차함수의 역함수는 무리함수가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오는 이제 이 앞으로 요 다음 단원에 배울 게 분수함수야. 분수함수. 분수함수의 역함수는 뭐니? 하고 물어보면 똑같이 분수함수입니다.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이제 곧 2학년은 올라가게 되면 지수함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뭐니? 하고 물어보면 로그함수야. 그래서 역함수 관계, 나중에 이제 이게 계속해서 나온다는 얘기지. 그치? 어떤 함수에서든 나오는 거야.
지수를 배우게 되면 지수에서도 역함수가 나오고, 분수함수를 배우게 되면 여기서도 역함수가 나오고, 또 무리함수를 배우게 되면 또 무리함수 역함수를 구하라고 나오고, 어느 함수를 배우든 여러분이 역함수가 나옵니다. 삼각함수일 때만 역함수가 안 나와. 그 대학 과정이야. 뭐 아크 사인, 뭐 아크 코사인 이런 걸 역함수라고 하는데 그 고교 과정은 아닙니다. 그냥 나머지는 다 역함수가 항상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역함수는 어떻게 된다? y는 x대칭이다. 그래프가 증가함수면 언제나 어디서 만난다? y는 x 위에서 만난다. 이렇게 y는 x 위에서 만난다. 그럼 이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 증가함수일 때는 이거와 이거를 푸는 게 아니라 이거와 이거를 연립해서 푼다는 거 알아두세요. 알겠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나옵니다. 실제는 무리함수가 나와. 자, 무리함수가 나오고 이거의 역함수와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2차 함수죠? 2차 함수를 구해가지고 서로 연립을 풀면 난리 나요. 또 루트는 들어가고 어쩌고 저쩌고 차수가 계속 높아져. 루트를 없애야 되잖아. 루트를 없애려면 제곱해야 되잖아. 2차를 제곱하면 4차잖아. 그치? 계속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지. 출제자는 어떻게 하는 거야? 무리함수와 y는 x를 연립을 풀으라고 했는데 이거하고 이차함수를 연립을 푸니까 계속 복잡해지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항상 y는 fx와 주어진 함수와 y는 x를 연립을 풀면 교점이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어차피 교점이 나오면 이 교점은 y는 x 위에 있겠지. 그렇죠? y는 x 위에 있어. 그럼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또. 이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요 거리를 구하라는 거야. 근데 어차피 y는 x 위에 있으니까 피타고라스를 쓰면 되겠지. 그렇죠? 피타고라스를 쓰면 돼. 이게 1이고 이게 1이면 여기는 1대 1대 루트 2지. 45도니까. y는 x가 이 각이 45도잖아. 그치? 그러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언제나 1대 1대 루트 2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3이면 여기가 3이면 여기는 3 루트 2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괜찮지? 그래서 항상 역함수와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함수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함수가 이런 그래프를 뭐라고 하냐면 자기동형이라고 합니다. 자기동형. 자기동형. 스스로 움직인다 이런 뜻이야. 합성을 하면 할수록 스스로 움직여요. 합성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스스로 움직여서 어떻게 되냐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위에 있으면 y는 x 위에 있으면 위에 있는 교점을 향해서 갑니다. 합성을 하게 되면 여기는 a가 합성을 하면 계속해서 올라가. 그래서 이 교점을 향해서 가는 거야.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밑에 있으면 아래에 있는 교점을 향해서 가고 함수의 그래프가 위에 있으면 위에 있는 교점을 향해서 가. 그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런지 보여줄게.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게 있어. 여기는 y는 x가 왜 나왔냐 이거지. 그죠? y는 x 그래프가 왜 나왔냐면 x하고 y 값이 같다는 얘기잖아. 그치? x하고 y가 같다는 얘기니까 여기 y축 위에 a, b, c, d, e가 있으면 똑같은 걸 x축에도 잡을 수 있잖아. y는 x를 이용해서 이게 a면 여기도 a죠? 똑같을 거 아니야. 이게 b면 여기도 b겠지. 여기는 C, 여기는 D, 여기는 E겠지. 그렇죠? 안 주어졌어도 여러분은 Y축에 A, B, C, D, 그럼 X축에도 A, B, C, D를 써놓고 푸세요. 알겠죠? X축에 A, B, C, D, E 이렇게 주어졌으면 Y축에도 A, B, C, D를 써놓고 풀어. 알겠지? 뭐를 이용해서? Y는 X를 이용해서 쓸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써놓고 풀어라. 그게 첫 번째야. 자, y는 x를 써놨습니다. 자,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봤네. f 덧, f 덧, f 덧, f의 a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네. 물어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이제 fa를 구하라는 얘기지? 그렇죠? fa니까 여기가 a잖아. 여기가 함수니까 fa는 b죠? 그렇죠? fa는 b야. 이게 b야.
그렇지? 그 다음 또 이제 FB가 얼마니 이렇게 구해야 되지 않겠니? 이제 여기 이게 B니까 B가 들어가야죠. 그럼 B일 때는 C가 나오죠. 그렇죠? B일 때는 이게 C가 나와. 그럼 이제 FC가 얼마인지 또 구해야죠. 그렇죠? 그럼 X가 C일 때는 D가 나오죠. 이건 D가 나와. 그럼 또 FD가 얼마인지 구해야죠. 그죠? 그럼 X가 D일 때는 2가 되죠. 어떻게 돼? 계속해서 올라가지. 어디를 향해서? 요 교점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요. 리미트. 리미트. 계속해서 합성을 해서 진행을 하면 어디로 가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나중에 이제 극한값 할 때 또 물어봅니다. 그럼, 이거는 그래프가 U에 있으니까 U에 있는 교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야. 그래서 무한히 진행하면 이 점으로 갑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만약에 그래프가 거꾸로 있어요. 이렇게. X축 아래에 있어. 이렇게 아래. 이렇게 됐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거꾸로 합성을 하면 할수록 밑에 있는 교점을 향해서 갑니다. 실제로 시험에 그렇게 나와요. 다 이런 문제니까 이제 보여주는 거야. 자, 그래서 만약에 F도 F의 인버스라고 합시다. F의 인버스, F의 인버스, 그 다음에 F의 인버스, 뭐 이거에 뭐가 얼마냐고 물어볼까? 2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볼까?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이제 요 위에 게 Y는 FX면 요 밑에 거는 Y는 F의 인버스겠죠? Y는 X 대칭이잖아. 이게 F니까 밑에 게 F의 인버스일 거 아니겠니? 그쵸? 이렇게 될 거야. 자, 이거는 얼마니? 하고 물어본 거야. 그럼 이제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가지고 하라는 얘기지?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은 인버스면 대칭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주고 이 그래프를 가지고 해주면 되지? 그쵸? 그럼 이제 2일 때 F의 인버스 2야. 인버스가 이거니까. 2일 때잖아. 2면 여기죠? 그렇죠? X가 2일 때 Y 값은 여기야. 그게 D겠지? 그렇죠? D가 나와. 그래서 이게 D구나. 그 다음 또 F의 인버스 D야. 또 D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거는 C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건 C가 나와. 또 이게 F의 인버스 C는 얼마냐고 보면 C를 해보면 B겠죠? 그래서 이건 B가 나와. 또 F의 인버스 B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B일 때 A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A가 나와. 그래서 답은 A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Y는 X 그래프가 밑에 있으면 아래에 있는 교점을 향해서 가고, 위에 있으면 위에 있는 교점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얘기야. 괜찮지? 이해되죠?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를 풀 때는, Y축에 ABCD가 있으면 X축에도 ABCD를 써놔. 그리고 푸는 거야.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 F의 인버스도 F의 인버스 C가 얼마냐고 물어본 거잖아. 그치? 그럼 인버스니까 Y는 X 대칭이잖아. 파란 거 가지고 해주면 되죠? 됐죠? 파란 거는 X축 아래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 아래로 내려가겠지. 그럼 C일 때는 B가 되고 B일 때는 A가 되고. 그럼 답은 A겠죠? 쉽게 구하죠. 그렇죠? 한 번만 딱 해보면 금방 압니다. 한번 정리해 주세요. 스스로 움직인다. 그래프가 위에 있으면 위에 있는 교점을 향해서. 그래프가 아래에 있으면 밑에 있는 교점을 향해서 가는데,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니까 역함수를 물어볼 때는 y는 x 대칭을 그려주고 따라가면 금방 구한다. 이런 얘기야. 괜찮죠? 이해되죠? 오케이. 자기동영을 했습니다. 밑에 107-1번에 봅시다.
마찬가지로 항상 x값이 나오면 y값도 써놓고 풀어. y는 x를 이용해서 이게 1이면 여기도 1이죠. 이게 3이면 여기도 3이지. 여기가 2분의 5면 여기도 2분의 5죠. 이렇게 써놓고 푸는 거야. 이해되지?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값 구해주면 되죠. 그래프가 위에 있으니까 합성을 하면 위로 올라가. 자, 그렇습니까? 얼마 나와요? 107-1번 2분의 1. 오케이. 자, F형은 얼마니? F형은 1이죠? 1이니까. 그 다음 F1은 얼마니? 1일 때는 3이죠? 이건 3이겠네? F01, 여기구나. 또 이거 맞잖아, 1일 때. 2분의 3이. 여기가, 2분의 3이구나. 여기가 3이 아니고 2분의 3이네. 잘못 적었네. 그래서 2분의 3. F의 인버스니까 Y가 0일 때죠? 이건 어떻게 되니, 이건? Y가 0일 때잖아. 그 F에서는 Y가 0일 때니까 Y가 0일 때가 0이잖아. 그치? Y가 0일 때 X는 마이너스 1 아니? 이건 마이너스 1이겠죠? 괜찮아? 그래서 이건 2분의 1이죠? 밑에 거는? 자, 이거 풀면 F의 인버스도 F의 인버스 이거의 2분의 5 이 말이잖아. 그쵸? 그럼 인버스니까 뭘 밑에 그려도 돼. 이렇게. 역함수를 그려서 해도 돼. F의 인버스 2분의 5는 Y가 2분의 5일 때 X 물어본 거죠? 그렇죠? Y가 2분의 5일 때 X는 2분의 3이지. 그래서 이거는 2분의 3이구나. 또 Y가 2분의 3일 때 Y를 물어본 거니까 Y가 2분의 3일 때 X는 1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1이구나.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한 번만 해보면 별로 어렵지 않아. 충분히 할 수 있어. 괜찮지? 그렇죠? 전제 조건은 언제나 이렇게 써놓고 푸세요. x값이 주어지면 y도 똑같이 y는 x를 이용해서 써놓고 풀고 역함수가 복잡하고 그림의 그 식이 복잡하면 역함수를 그려놓고 풀어. 그러면 훨씬 더 쉽겠지. 그렇죠? 틀리면 안 됩니다. 이 문제 한 문제로 꼭 나와요. 자, 마지막 문제 역함수의 그래프에 관한 얘기를 또 해봅시다. y는 2x-4야. 여러분은 역함수의 그래프를 볼 때 이게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를 먼저 봐야 돼. 물론 고1 과정에서는 감소함수가 거의 안 나와. 다 증가함수만 나와. 그러니까 증가함수니까 항상 y는 x에 관한 대칭이야. 그리고 교점도 y는 x 위에 있어. 그럼 이제 문제가 쉽지. 그렇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 선생님이 감소함수가 주어졌어. 그래도 상관은 없다는 거야. 알겠지? 그렇다고 해서 틀리는 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은 꼭 따져줘야 된다. 이 얘기죠. 자, y는 2x 그래프가 있어. 역함수는 y는 x대칭이니까 이거겠죠. 역함수를 구해보지 않아도 y는 x와 연립 풀면 된다는 거지. 교점은 어디 위에 있다? y는 x 위에 있다. 이런 얘기잖아. 그렇지? 그래서 역함수와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 역함수와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 그럼 역함수와 연립을 풀지 말고 2x-4는 x하고 연립을 풀으라는 얘기지? 괜찮지? 내용 이해되죠? x랑 연립을 풀어라. 그럼 넘어가면 x는 4죠? 그렇죠? 그럼 4,4겠지? y는 x 위에 있으니까. 그렇죠? 곱하면 16이겠죠?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하나만 더 설명을 할게. 또 밑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주의하라는 얘기지. 주의하라는 얘기인데 어떤 얘기냐면, 자, 이거의 역함수를 물어본 거야. 이거의 역함수. 자, 이차함수야. y는 x-1의 제곱 여기죠? 그런데 꼭지점의 왼쪽을 나왔잖아.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꼭지점의 왼쪽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꼭지점의 왼쪽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자, 꼭지점의 왼쪽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게 꼭지점의 왼쪽 그래프야. 자, 이거 이제 역함수 그래프와 교점이 몇 개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교점이 몇 개니? 그럼 여기는 빨간 그래프에 역함수를 그려야 되죠? 그쵸? y는 x대칭이니까, 여기 있는 요거를 역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 요 위에 있는 거를 역함수를 y는 x대칭을 시키면 이렇게 돼. 파란 그래프가 역함수야. 그럼 교점이 몇 개다? 세 개죠.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지고 교점이 몇 개니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무조건 y는 x 위에만 교점이 있는 게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감수함수면 교점이 홀수 개가 나올 수 있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이걸 구하라고는 안 나와. 왜 구하라고는 안 나오냐면, 봐봐. 자, 이제 요거의 역함수, 이거랑 연립할 수가 없잖아. 이거랑 연립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한 점은 알겠어. 그럼 만약에 이 점의 좌표를 구하라 그러면, 이 점을 a, b라고 놓으면, 이 점은 b, a겠지. y는 x대칭이니까. 그쵸? 그럼 이게 a, b면 이거는 b, a인데, 이거를 여기다 넣어봐. 그럼 하나는 a는 b-1의 제곱이 되고, b는 a-1의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이거를 연립을 풀어야 돼. 그럼 b 대신에 이거를 또 여기다 넣어야 되잖아. 그치? 연립을 풀려면. 그러면 벌써 2차에 2차니까 4차가 되지? 복잡해서. 그렇죠? 그러니까는 교점의 좌표가 얼마니? 이런 문제는 안 내. 교점이 몇 개니? 이건 쉽잖아. 그래프가 주어지면. 그렇지? 몇 개니? 그거는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도 꼭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몇 가지 하겠습니다. 다 끝났어요. 역함수. 자, 먼저 숙제부터 줄게.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자, 테스트. 숙제에서 냈으니까요.